창고 매출 팩트 정리. 인생이 흐른다. 우리 주주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어요. 2013년 매출 360억, 재고 6.800억, 20배의 재고를 보유했다. 이게 오늘날 창고 매출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초기 셀트리온 헬스케어 영업 조직도 없는 상태에서 셀트리온 의약품을 의무적으로 매입을 해야 합니다. 셀트리온은 부담 없이 헬스케어 매입 자금으로 연구 개발에만 집중. 왜? 서정진 회장은 헬스케어를 만들어서 창고 매출을 했을까요? 직접 밝혔습니다. 바이오 산업은 천문학적인 투자금이 들어가면서 성과를 거두는 것은 10년 이상 소요된다. 대한민국 어느 기관도 자금을 투자한 곳이 없다. 기업의 마케팅입니다. 그리고 직접 밝히고 투명하게 회계 처리했습니다. 헬스케어는 어쩔 수 없이 글로벌 기업 화이자 테바에게 유통사 개혁을 체결. 이때부터 매출은 급성장.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신속하게 하나씩 글로벌 유통망 구축에 들어갑니다.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2013년 램시마 유럽 세계 최초의 항체 바이오시밀러를 유럽에서 허가를 받게 되죠. 램시마 항체 약품의 바이오시밀러 없었던 시장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세계 최초로. 이 램시마의 개발 비용은 무려 3천억 원이 소요가 됩니다. 허주마 4천억. 당시 셀트리온이 개발비가 어디 있어서 이 자금을 댈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당시 서정진 회장이 고 정주영 회장, 현대그룹의 창업주이죠. 조선업을 만들었던 한국의 허허벌판에 돈도 기술도 없었던 그 모토를 가지고 와서 전 세계 파트너스들에게 우리가 기술은 있는데 돈이 없다. 그래서 개발비를 분담하게 되죠. 그리고 헬스케어는 개발비, 판권을 바로 전 세계 판권을 가져가게 되면서 설립을 하게 된다는 부분이죠. 헬스케어 매입 자금으로 연구 개발에만 집중할 수가 있었던 부분이죠. 셀트리온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제 3, 4병을 명실상부하게 해야 되겠죠. 2020년 매출 1조 8천억, 재고 2조 1천억, 1.25배 수준, 글로벌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1, 2야 적정 수준 판단. 기생충 같은 무리들은 매출 급성장은 모른 채 하고 재고 금액만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2014년 매출 대비 재고 수준하고 2020년 매출 대비 재고하고 똑같나요? 당연히 매출이 늘면 재고 역시 많이 보유해야 합니다. 헬스케어 매출은 정부 및 지방정부 입찰 매출이 많습니다. 정부기관 입찰은 재고를 보유해야 자격이 생깁니다. 헬스케어 재고 소진일 248일, 즉 248일이면 창고 재고는 회전된다는 겁니다. 직접 재고상을 체크해보세요. 모든 재고가 완제품으로 창고에 있는 게 아닙니다. 원제품, 완제품, 원료, 반제품 등 자세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완제품은 날짜가 지나면 정확하게 판가이나 처리가 되면서 매 분기 회계 처리되어 있습니다. 창고 매출, 재고 많다. 전혀 걱정 없습니다. 분식회계, 대한민국 최고 회계법인 한영이 셀트리온 회계법인입니다. 대우조선 분식회계 이후 분식회계는 징역 10년, 부당이익 10배 추징, 영업 정지 및 허가 취소, 살벌하게 강화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회계 인재들이 모여있는 한영이 분식회계를 했을까요? 셀트리온이 분식회계이면 삼성바이오는 청산해야 합니다. 2020년 공매 1위, 공기원 1위, 기생충 1위, 온갖 작업들 1위 속에서 대한민국이 폭풍 성장했습니다. 20년을 대한민국 1위 폭풍 성장했습니다. 숙명처럼 받아들이고 이겨왔습니다. 셀트리온 주주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희망을 가져도 됩니다. 2021년 리뷰 3 헬스케어 재고편. 그날까지 2018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어요. 이런 분들이 계셔야 우리 셀트리온 주주분들의 집단 지성이 생길 수가 있겠죠? 싱크풀의 본연의 기능. 힘들 때 서로 으쌰으쌰하고 마음을 위로하고 멘탈을 잡을 수 있는, 그리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분들과 아까 말씀드렸던 인생은 흐른다. 그리고 여러 훌륭한 주주분들의 글이 이 싱크풀에 많이 있어야 됩니다. 자, 글을 잠깐 볼게요. 간단하게. 헬스케어 재고는 대부분 원재 형태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헬스케어 재고. 셀트리온 누적 공급 금액에서 헬스케어 누적 매출 곱하기 헬스케어 원가율을 빼야 합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헬스케어양 공급 비중, 헬스케어 원가율보다 크다면 재고는 증가하고 그 반대인 헬스케어 재고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에요. 먼저 산마, 이 헬스케어 원가율 67%라고 보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68% 2021년도 기준. 그래서 2018년도까지 보게 되면 헬스케어 원가율보다 이 부분이 높았어요. 헬스케어항 공급 비중을 봤었을 때. 근데 2018년도 이후에는 헬스케어항 공급 비중이 바로 원가율보다 낮아지게 된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재고를 예측해 볼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죠. 68%, 67%가 바로 헬스케어 원가율인데 68%.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글을 또 한 번 자세하게 남겨주십니다. 2018년까지는 헬스케어항 공급 비중이 헬스케어 원가율보다 크다. 그래서 2018년 이전까지는 헬스케어 원가율 67%보다 크다. 그래서 재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산마 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8년 기준 1조 6,969억입니다. 이는 2019년도 헬스케어 매출 대비 155% 수준으로 과도한 금액입니다. 통상 적정 재고는 향후 9개월에서 1년치 예상 매출 규모, 완제 가공기간, 유통기간들을 고려해서 책정될 수가 있겠죠. 통상 적정 재고를 말씀드리는 부분. 또 바이오 약품은 6개월에서 1년 그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 세계에 그 부분을 깔아놔야 되기 때문에. 2019년부터 3년 연속 헬스케어 원가율 67%보다 낮은 비중의 금액을 헬스케어에 공급함으로써 산마 재고는 크게 감소하였다. 자, 다시 한번 이 부분이죠. 3년 연속 원가율보다 낮게 공급이 되었다. 그래서 재고율이 크게 감소하였다. 셀트리온 산마 공급 물량 조정. 2020년 말 기존 산마 재고는 약 1조 1,700억 규모이며 이는 2020년도 예상 매출의 약 68% 수준이다. 약 68% 수준이다. 2020년도 매출의 약 68% 수준. 이 정도면 통상적인 적정 재고에 있다 봐도 되겠죠. 즉 드디어 적정 재고법이 1년치 미만 내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어떤 놈도 산마 재고로, 램시마우즈마 트룩시마 재고로 시비를 걸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적정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 헬스케어에서 판매하는 금액의 67% 이상을 헬스케어 매칭으로 공급해야 할 것입니다. 선행해야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2021년 기준으로 산마외 기타 제품, 램시마 SC, 유폴라임 및 레케나라의 재고는 약 8,900억 정도입니다. 이 중 대부분이 램시마 SC 약 7,300억이고 유플라마 재고는 약 1,480억이며 레케노라 재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헬스케어항 램시마 SC 매출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다 재고 소진 후 공급 예정. 올해 말부터 공급 재개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러나 유플라야마 및 레케노라는 재고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헬스케어 판매 실적에 비례하여서 헬스케어항 매출이 예상됩니다. 자, 그래서 과거 중간 유통상을 통한 간접 판매의 경우 제품 출시 초기 초도 물량이라는 명목으로 실제 시장 판매 금액보다 더 많은 매출이 잡히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중간 유통사의 과도한 재고 보유가 있었다. 그러나 2018년 이후 중간 유통사와의 재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간 유통사 재고를 크게 줄였습니다. 주총 발표에 의하면 대부분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재고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럽판 매출이 실제 판매 금액보다 적게 잡히는 경향이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유럽 및 미국 시장에서 산마는 충분히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는 더 이상 판매 단가 인하도 없고 회사에서 발표했고 미국 시장 당분간 단가 인하도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일부 국가에서는 기존 유통사의 계약을 파기하고 직판으로 전환한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겠지만 그만큼 수익도 증가할 것입니다. 램시마 SC부터는 모든 제품을 헬스케어에서 직접 판매하고 있습니다. 직판의 경우 초도 물량이라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겉보기에는 기존 산마보다 출시 초기 매출 성장이 더딘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활동의 제한, 판권을 확보하지 못한 기존 현지 유통사들의 방해, 헬스케어 영업 능력 부족 등으로 초기 성장이 다소 지연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산마보다는 비록 느리지만 추가 적응증에 대한 시그널을 받고 차근차근 출시 국가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의 제품들의 최대 장점은 가격 경쟁력입니다. 우리 그룹의 모토이죠. 과다한 공공의료 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유럽 대부분의 국가에서 동일한 효능의 경쟁사보다 획기적으로 저렴한 셀트리온의 제품을 사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유럽을 잠시 언급을 드리면 유럽은 재정 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2008년도 미국과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에 유럽은 과도한 재정을 썼고 그리고 지금도 재정에 허덕이고 있다. 그래서 영국 또한 유럽을 탈퇴했던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중요한 건 유럽은 통화 동맹은 되면서 재정 동맹은 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서 바이오시밀러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유럽에서 첫 번째 요소가 형성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하나의 셀트리온이 브랜드가 되었죠. 시간의 차이만 발생을 할 뿐 유럽에서 헬스케어 직판이 반드시 자리 잡으면서 우리 수익성에 도움을 주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얼마나 빠른 성장을 보여줄지는 알 수 없으나 장기적으로 기존 산마의 성장 추세를 따라갈 것이라 확신합니다. 2028년 그날까지 마무리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자, 2018님께서 글을 자꾸 마무리하시려고 하세요. 여러 주주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 2018님 잡아야 되겠죠? 이런 분들이 싱크풀에 많이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셀트리온에게 정말 주주분들에게 많은 이런 주옥과 같은 자료를 남겨주고 계세요. 우리에게 이런 팀들이 하나하나 힘이 될 수가 있겠죠. 지난번에 글을 쓰시고 블라인드를 당하셨었죠. 그리고 적지 않은 내상을 2018님께서 입으신 걸로 저는 느껴집니다. 정확하게 블라인드 당할 글이 단 하나도 없었죠. 단지 이 추천과 반대의 글수에 의해서 그냥 블라인드가 당했던 부분이죠. 현재 아이디, 공매도 알바의 아이디로서 이미 많은 수백 개, 많게는 수천 개의 아이디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블라인드 할 수 있죠. 그래서 싱크풀의 이 제도는 반드시 정비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건 우리 주주분들의 집단 지성, 그 부분에서 이런 글들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 주주분들께서는 2068님이나 많은 훌륭한 주주분들 너무나 많이 계시죠? CTP2030, 셀트리55님, 그리고 기타, 인생은 흐른다부터 해서 방금 언급드렸던 많은 주주분들이 여기에 많이 계셔야 합니다. 오늘 셀트리온이 3.60 하락했고요. 헬스케어가 3.41, 제약이 4.97, 하락이 좀 컸죠? 중요한 건 시장도 좀 변동성이 있었다. 코스피가 1.18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이 2.14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바이오 섹터, 더 나아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변동폭이 있었다. 삼바가 3%대 3.04, 삼성전자 1.65, SK 하이닉스 2.33. 그리고 기본적으로 바이오 섹터도 하락폭이 상당히 있었다. 그리고 어떤 이슈, 이재명 관련주 또는 대선 이슈 이런 부분들을 테마에 엮이거나 이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락폭이 있었다. JW신압 요거는 이재명 관련 섹터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대부분 하락폭이 있었다라는 부분이 지금 관심 종목 세트에서도 한눈에 보이죠. 전기차 섹터도 그리 좋지 못했다. 2차전 섹터도 지금 대부분 파란분이 많이 들어와 있었다는 부분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셀트리온의 차트예요. 오늘 일봉을 깼죠. 저점을 여기를 깨고 이탈했죠. 지지라인이 이제 요 근방까지 열어둬야 되겠죠. 많이 남아있지는 않아요. 요 근방도 그 밑에는 여기인데 요 근방에서 지지를 봐야 되겠죠. 오늘 호가창에 보면 모건 스탠리가 좀 들어왔던 부분이 있어요. 참고로 이 수급에 대해서 참고만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건 스탠리가 한 75,840주, 시간이 2시 56분 기준인데요. 어쨌든 좀 들어왔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항상 언급드리죠. 우리는 숫자가 2020년도 대비 21년도의 숫자 폭이 만족할 만큼의 성장 폭의 숫자가 나오지 못했다. 그래서 22년도에 숫자를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3사 합병, 그리고 회계감리에 대한 부분. 결국 회계감리의 부분이 이제 발표가 되고 3사 합병을 하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회사에서 IR과 여러 가지 나오게 되면서 회사에 대한 다시 한번 매출이 성장이 돼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레키노라에 대한 부분이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참고해야 될, 우리가 헤쳐나가야 될 그런 허들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출 실적에 대한 부분이 성장폭, 시간의 차이가 조금은 더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외 증시를 보게 되면 나스닥이 1.33, 성장주의 낙폭이 좀 컸죠? 다우는 0.59, S&P는 0.06, 약박권에서 마감했는데 나스닥이 하락폭이 컸다. 상해도 1%대, 항생도 1.3%대 하락 마감을 했다. 니케이는 거의 보합권에서 끝났는데요. 결국 그 이유, 전 세계 증시의 변동성이 조금 확대가 되었고 한국 증시 또한 영향을 받던 그 이유는 바로 미국의 FOMC,
FMC 의사록 대기하면서 횡보하고 있다. 한시에서 나왔던 부분인데 어쨌든 FMC 의사록이 중요한 부분이겠죠. 그리고 미국 국채 10년물이 급등을 했어요. 그럼에도 경기 확장 국면 전망 이 부분은 참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항상 언급드렸지만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와 실물 이 경제의 성장폭이 맞짱을 떠면서 이걸 실적 정세로 5년이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은 인플레, 물가 상승이 과도한 측면이 크다. 그래서 성장폭보다 금리가 빨리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자산 시장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연준이 어떠한 언급과 그리고 어떠한 액션을 취할지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겠죠. 차기태 경제편에서 한국 경제에 울린 경고음. 한국 수출이 역대 최고를 달성했다. 연간 수출액은 6,445억 4천만 달러로 전년보다 25.8% 증가했다. 수입까지 더한 전체 무역 규모는 1조 2,596억 달러로 역시 사상 최고였다. 수출액 규모가 세계 9위에서 8위로 올라섰다. 코로나 팬데믹, 2년간의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울린 그런 선방이었죠. 실로 대단한 실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더구나 인구나 면적이 작을 뿐만 아니라 변변한 자원조차 없는 나라에서 눈부신 성과를 낸 것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한꺼풀 우리가 그 이면을 돌아보게 되면 그저 좋아만 할 수는 없겠죠. 안팎의 경제 흐름이 불안하기 때문이죠. 우선 무역 수지, 그중에 1년 동안 무역 수지는 295억 달러의 흑자를 실현했다. 그렇지만 12월의 무역 수지는 5억 9천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까지 19개월 연속 이어진 흑자 행진이 멈춘 것이다. 무역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은 석유를 비롯한 국제 원자재 가격이 상승에 꼽힌다. 그리고 그 요인은 아직 해소되지 않았다. 조만간 해소될 가능성도 크지 않다. 오히려 인도네시아가 1월 석탄 수출을 금지하는 등 더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최근 국제 원자재 가격이 앞으로도 더 요동칠 가능성이 엿보인다. 물가도 걱정이다. 소비자 물가는 2020년 대비 2.5% 올랐다. 국제 수지와 물가는 경제 안정을 좌우하는 핵심 지표들이고 이들 핵심 지표가 나란히 나빠졌다. 제가 이 기사를 보여드렸던 의미가 있겠죠? 자, 첫 번째는 인플레입니다. 인플레. 대한민국은 원자재를 가지고 와서 가공을 해서 전 세계에 뿌리죠. 단순 가공해서 이제 중후장대로 변신을 하면서 부품 소재,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세계 메이드 인 코리아의 품질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근데 원자재 가격, 기본적으로 수출 물가가 뛰게 되면서 바로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부분이죠. 인플레. 당연히 인플레도 연준이 자시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될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인플레 이면에 가장 첫 번째는 글로벌 공급 병목 현상에 있다. 지금 배들이 많이 서 있죠. 정박해 있죠. 그리고 이 이면에는 또 하나 코로나가 존재하고 있는 부분이다. 락다운. 미국에서는 락다운 하지 않을 것 같지만 자연적인 락다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실무 경제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연준이 금리를 올릴 수도 있지만 안 올릴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면을 다 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현재 변동성, 불확실성의 영역에 있다. 왜? 지금 실물 경제가 이렇게 락다운이 되고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 1일 확진자가 무려 미국에서 100만 명이 나오겠다는 소식이에요. 그러면 실물 경제 지표는 상당히 나빠질 확률이 있다. 그래서 인플레가 오더라도 연준이 금리를 쉽게 올리지 못할 그런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인플레가 와서 열 수도 있겠죠. 올릴 수도 있겠죠. 이 가운데 가능성을 다 놔둬야 되겠지만 현재 이런 부분에서 현재 증시의 변동성이 영향이 확대가 되고 있는 국면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100만 명이 넘는 신규 확진자, 오미크론 확산에 수직 상승하고 있다. 미국에서 하루 확진자만 100만 명. 와, 진짜 어마무시한 숫자죠? 이 중에 오미크론이 95%이다. 그래서 우리 레캐노라이즈에 대한 중화능, 이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겠고요. 흡입형도 치료제에 대한 속도가 좀 필요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미크론에 대한 중화능, 이게 셀트리온이 만약에 안 됐었을 때 우리가 또 넘어야 될 파고가, 이 허들이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신약 개발을 함으로 인해서 신약 개발에 대한 경쟁력은 입증을 받았는데 이 또 한 번의 허들, 이 부분이 우리가 시간의 차이를 두고 넘어야 될 허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켜봐야 되겠죠. 또 하나의 이유로서 환율이 1197원, 원달러 환율이 튀었죠? 이 부분이 또 증시 변동성의 이유가 될 수 있겠죠. 대한민국 원화는 늘 신흥국 대접을 받으니까 그 위에는 금융 경쟁력에 바로
전 세계 선진국 대비해서 금융 경쟁력은 상당히 우리가 조금 뒷부분에 있다고 다들 알고 계시죠? 공매도가 수기화, 아직까지도 수기화가 되고 있다는 게 인터넷이 되고 디지털화가 된 지 벌써 1990년대에 인터넷 혁명이 일어났고 1970년도에 개인용 퍼스널 컴퓨터가 처음 나왔으며 80년대에 전 세계로 PC가 뻗어나갔고 90년대에 인터넷, 2008년도에 모바일 혁명까지 벌써 돈은 디지털로 바뀐 지 오래입니다. CBDC라 그래서 중앙은행이 디지털, 이 돈을 발행하는 그런 시기에까지 오고 있는데 이제 공매도에 전산화는 필수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까지도 이 수기로 되는 부분에서 환율이 이런 부분을 의미한다 할 수가 있겠죠. 어쨌든 환율이 1197원 이 부분들로 인해서 변동성, 한국 증시의 변동성 요인이 되었고요. 유로하고 달러는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 않았어요. 단 엔화는 여전히 강세가 아닌 약세를 보였다. 뭐냐? 엔화는 일본 중앙은행에는 아직도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어. 우리는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을 걱정해. 잃어버린 30년, 40년. 그 부분에서 이제 돌아나가는 아직도 디플레이션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이 셀트리온의 월봉입니다. 1년 넘는 기간 동안 하락만 했죠. 주주분들께서 상당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 드릴게요. 대한민국 코스피 시가총액 상단에 1위부터 15위권에 있는 그런 기업들의 30년의 차트와 그림을 제가 종종 보여드렸습니다. 이 중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정고점 돌파하거나 그 위치에 근방에 있거나 아직도 정고점을 한참 아래에 있는 기업들이 많았죠.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한국이 먹고 살았던 중후장대의 역사가 바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헬스케어, 두 번째 전기차, 세 번째 플랫폼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산업이 성장할 때 이 산업이 산업군 내에서 남들이 침범하지 못하는 독점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단 시간의 차이가 발생을 하죠. 지금처럼. 그래서 지금 저는 성장통을 걷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성장하는 기업은 시간의 차이만 발생하는 뿐 반드시 정고점을 뚫고 나갑니다. 그래서 큰 그림에서 반드시 우상향으로 갑니다. 지금 우리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본업과 그리고 우리 셀트리온이 다시 성장하는데 시간의 기회를 주면서 우리 역시 본업에 충실하면서 여유자금과 장기로서 대응한다면 우리는 목적지에 반드시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 힘든 시간을 본업과 그리고 멘탈 관리 잘 하시면서 그 부분에서 또 방송에 포커스를 맞추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